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7살쯤에 처음으로 귀신을 본 이후로 간헐적으로 몇 개월에서 년 단위로 계속 이상한 일을 겪거나 보거나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처음 봤던 귀신 사연부터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네 집을 자주 놀러 갔었어요. 외할머니네 집에는 큰이모네 식구, 막내 삼촌네 식구가 3층 건물에 모여 살고 있어서 이제 그 집으로 친척들이 자주 모였었거든요. 그날도 할머니네 집이 북적북적했던 날이었죠. 그러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어른들은 1층 이모네 식당에서 거하게 술을 드시고 저를 포함한 아이들은 2층 할머니 댁 안방에서 일렬로 쭉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죠. 뭔가 저는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잠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 댁 안방이 앞마당 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앞으로는 대청마루? 나무 데크 같은 게 있어서 날 좋을 땐 거기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전봇대에 가로등이 달려있어가지고 밤이 되면 커튼을 쳐놔도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안방이 무슨 정육점같이 되어버려요. 아무래도 이 가로등 전등색이 주황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통유리 쪽을 바라보는 자세로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싹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저는 뭐가 지나갔는데? 어른들이 올라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 등 뒤에서 사삭 사삭사삭 사삭사삭사삭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는 순간 몸이 콱 하고 굳어지면서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옷을 막 비벼대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정말 살짝 진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다시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오랫동안 불자셨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모네 집 방 한 칸을 다 개조해서 거기를 불당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드리는 건지 뭔지 아무튼 그럴 정도로 불심이 대단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할머니 댁의 모든 방문 위에, 그러니까 방문이랑 천장 사이 그 공간에 부적 3장하고 무슨 나뭇가지를 꼬아서 만든 동그란 모양의 무언가가 항상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그란 나뭇가지에 어떤 여자가 매달려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하다가 누가 뒤에서 확 잡아챈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버둥거리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거 꿈인가? 저는 상황 판단이 안 돼서 눈을 꼭 감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한 10초 정도 지나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도 눈 뜰 용기가 안 나서 한참을 감고 있다가 이제 없어졌나? 싶어서 다시 살짝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바로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고 한 방에서 자고 있던 형 누나들 다 일어나서 안방 불을 켜야만 했어요. 제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뒤를 돌아봤는데 이때까지도 그 여자는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축 처져 있었는데 오른손만 들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3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그 모습은 생생합니다. 제가 비명을 빽 지르고 나서 누나랑 형들이 일어나서 뭐야 하고 안방불을 탁 켜는 순간 이 여자는 사라지고 말았고 귀신을 봤다면서 울며불며 얘기를 했지만 누나랑 형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가 헛것을 보았거나 꿈을 꾼 거라고 여기고 큰 누나가 저를 다시 눕혀서 재워주면서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때문에 이제 저는 그게 꿈이나 헛것이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아침에 저희를 깨우기 위해서 올라오셨던 할머니는 아직 졸려서 눈을 비비고 있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야들아,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냐? 새벽에 제가 비명 지르고 땡깡 부린 건 별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큰 누나는 별일이 없었다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그대로 뒤돌아서 안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면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디야? 이성원해. 할머니의 손에는 어제 그 귀신이 매달려 있던 동그란 나무가 들려 있었고 이 나무는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놀러 갔을 때는 다시 깨끗한 새 것으로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나무가 원래 그런 용도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날 일이 단순한 해프닝 취급받는 걸로 안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겪은 이후로 저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단위로 계속 한 번씩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이때가 가장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과거에 우유 배달할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우유 배달은 신문구멍 아니면 문 앞에 걸려진 우유 주머니에다가 배달을 했었죠. 집집마다 배달 주기별로 우유를 넣어주는 일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유를 넣는 작업은 밤 11시에서 12시부터 오전까지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건 이 일을 시작했던 초반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우유 배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벽 6시까지, 늦어도 오전 7시까지는 배달을 마무리 짓는데 한 새벽 5시쯤에 지나는 한 동네가 있었어요. 여기 목적지에는 항상 집 앞에 할머니가 나와 계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은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굳이 우유 주머니가 있어도 할머니께 직접 건네드리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얼굴이 익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가볍게 얘기도 나누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한날은 제가 그 할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면서 우유를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뭔가 표정이 굳으시면서 되게 정색하면서 우유를 빼들어 들고는 집으로 쌩 들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인사조차 받지 않고.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러실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우유 배달을 갈 때는 할머니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기분 상하실 일이 있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상할 일이 없잖아요. 인사하고 우유 드리는 게 다인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유 주머니에 우유를 넣고 있었는데 순간 심장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창문 틈 사이로 저를 빼꼼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아이 깜짝이야.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문틈 사이로 빼꼼 바라보면서 오늘은 귀신 없지? 지난번에 자네 뒤에 귀신 업혀 왔던 거 알고 있어? 내가 어찌나 무서웠는지 아냐고. 이 말을 처음 듣고 나서 속으로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런데 우유통에 우유를 넣어드리고 다시 출발하면서 이내 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그 우유 배달 전에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었거든요. 저녁 되면 창고도 가야 되고 배달도 출발해야 되니까 출근하기 전에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다녀왔었거든요. 먼저. 아마 이때 뭔가가 보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무언가를 보셨던 거구나 하고요.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뭐 이제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다 뭐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다들 외출 자제하시고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뭐 미세먼지 황사 얘기 듣고 바오랑 오늘 일단 안 나갔거든요. 내일 하늘이 더 노래지면은 또 안 나갈 생각인데 지금 눈치 보고 타이밍 보고 한번 밖에 나갔다 와야 될지 산책을. 이거 봐, 반응하잖아. 너 산책 가고 싶어? 아 근데 밖에 지금 공기가 안 좋대. 아빠는 마스크를 쓰지만 넌 안 되잖아. 아빠가 바오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